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 3D 프린팅을 위한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의 저자 김영선입니다. 예, 세 번째 동영상 강의 시간이죠. 어,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따라서 저번에 화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마우스 컨트롤은 결국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3D 프린팅,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우스를 움직이고, 어떤 부분을 클릭하고, 시점을 이렇게 돌리고,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먼저, 마우스 커서를, 액션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따라해 볼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자, 프리미티브 즈에 박스를 갖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방금 선택한 박스 그러니까 육면체가 따라다니죠. 자, 일단은 아래쪽에 막 길이를 치수를 입력하는 창이 있지만 뭐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해서 박스를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됐죠? 자, 이러고 났을 때 볼게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이었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자, 볼게요. 자, 이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설명을 드리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뭐냐면 사용하실 때에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실 때의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시점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누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자,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세요. 자, 시점이 회전을 하죠. 그쵸? 시점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죠. 자, 볼게요. 시점을 하는데, 자, 시점을 쭉쭉 이동할 때, 자, 제가 저번 동영상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뷰 큐브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시점이 돌면 뷰 큐브도 돌죠. 돌면서 돌 때 이 뷰큐브를 보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죠. 자, 지금은 프론트가 가운데 부분이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프론트, 즉 정면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돌죠. 이렇게 쭉쭉 보면은 자, 지금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탑이다, 즉 위쪽 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시점이 바뀌고, 자,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 뷰 큐브를 보면 안다.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마우스 커서 중에서 오른쪽 버튼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대한 거는 이게 다예요. 아셨죠? 자,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우스 커서 중에 스크롤 버튼 있죠? 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시점과 관련이 돼요. 자, 일단 스크롤 버튼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돌려보세요. 자, 막 돌리면 시점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자, 이렇게 축소가 되죠. 그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스크롤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자, 확대가 되고요. 다시 여러분들 손 쪽으로 안쪽으로 계속 돌리면 이렇게 시점이 축소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걸 줌인, 확대된 걸 줌인, 바깥쪽으로 돌린 거를 줌아웃이라고 하고요. 됐죠? 네. 그리고 자, 스크롤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저도 그 교육생분들 중에서 스크롤 버튼이 클릭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크롤 버튼이 클릭도 돼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 바뀐 모양인 상태에서, 즉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쭉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시점이 이동을 하죠. 그쵸? 시점이 이동을 해요. 자,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즉 스크롤 버튼은 자, 시점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시점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셨죠? 네, 됐습니다. 되셨고, 자, 이제 시점을 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되셨죠? 자, 시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점을 막 이렇게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막 시점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여기 어디지? 그렇죠? 막 이렇게 되고 하시면,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뷰 큐브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1, 2, 3D 디자인을 켰을 때 나타나는 기본 시점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시점을 막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네. 시점이 되게 정신없어지면, 자, 뷰 큐브의 집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시점을 다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에 대한 건데, 이거는,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자,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스케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폴리라인 있죠? 폴리라인을 클릭해 보세요. 되셨죠?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왜 클릭하는지, 어떻게 클릭하는지는 뭐, 다음 동영상 시간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일단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먼저 배우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일단 따라해 보세요. 자, 마우스 커서를 잘 가서, 자, 그리드 부분을 일단 아무 곳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리드가 좀 크게 확장이 됐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뭔가 사각형이 생겨요. 자, 적당하게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쭉 마우스를 이동해 보세요. 자, 이때 누르실 때 마우스 버튼을 떼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시고 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ESC 버튼을 눌러 볼게요. 됐죠?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스케치의 폴리라인을 사용하여서 자, 직선을 그린 거예요. 직선을. 아셨죠? 네, 됐죠? 이번엔 선을 그렸으니까 이제 면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프리미티브즈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신 다음에 자, 렉탱글 있죠? 렉탱글 말고 딴 걸 그려볼까요? 자, 서클을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역시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원이 하나 왔다 갔다 거리죠? 여기에 레디어스, 저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은 뭐 원을 그린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곳을 클릭을 해볼게요. 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리미티브즈에 가셔서 렉탱글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사각형 이동하는데 그냥 적당한 곳에 클릭하셔서 역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보면 방금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솔리드를 하나 그리셨고요. 그리고 선을 그리셨고요. 그리고 면을 그리셨어요. 아셨죠?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선과 면과 솔리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3D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만약에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선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마우스 커서를 그려놓은 선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강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선에 대한 치수가 나오고 아래쪽에 그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러면 자, 선이 제대로 선택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퀵 메뉴라고 해요. 뭐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뭐 바로 빠른 메뉴 뭐 그 정도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선이 제대로 선택이 됐다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퀵 메뉴의 종류가 나오는 퀵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선이 선택된 상태인데 자, 선을 선택한 거를 선택 해제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죠. 아셨죠? 자,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을 선택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면을 가볼까요? 이제 면이 두 종류예요. 자,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어요. 자, 먼저 원을 먼저 그렸으니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원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원 전체가 강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역시 자, 퀵 메뉴가 나타나고요.
근데 퀵 메뉴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아까 선을 선택했을 때의 퀵 메뉴와 좀 다르죠? 예.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선택했을 때의 퀵 메뉴는 네, 선에 대한 퀵 메뉴였고요. 지금 저희는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퀵 메뉴는 면에 대한 퀵 메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뉴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역시 자,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자, 사각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각형의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사각형 면의 중앙이죠. 자,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역시 자, 면에 대한 큐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요.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자, 4개의 직선들 있죠? 그렇죠? 직선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싶다라고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사각형의 변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예, 보시면 예, 많이 익숙한 큐미가 나오죠. 자, 지금 선택된 거는 면이 아니라 면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변만 선택된 거예요. 즉 면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선만 선택이 된 거죠. 자,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책에 나온 대로 먼저 면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이루고 있는 변을 하나 클릭하셔도 예, 역시 선이 선택이 돼요. 아셨죠? 네. 자, 마우스 선택은 예, 면을 선택할 수 있고 면을 이루고 있는 예, 각각의 변에 대해서도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면의 예, 중앙에 내부 색깔이 진해졌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면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면의 원을 이루고 있는 예, 원의 모서리 부분 원이죠. 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 이 상태로 검정색으로 진하게 강조가 되면서 예, 그리고 선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사용하게 되면 얘를 선택하던 즉 면을 선택하던 그리고 얘를 선택하던 즉 원을 이루고 있는 자, 면이 아닌 선을 선택했을 때던 예, 이렇게 대충 이게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좀 복잡한 모델링이 되면은 이렇게 클릭하나 이렇게 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역시 지금 면이 선택하는 거 있기 때문에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셔서 자,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입체죠. 입체 중에서 자, 입체를 이루고 있는 자,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우스 커서를 자, 그려놓은 육면체, 그러니까 3D 입체죠. 이걸 솔리드로 가는데 뭐 이 솔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신 상태에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육면체 전체가 녹색으로 강조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자, 아까처럼 퀵 메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면 하단에 이 고정 바로에서 메뉴가 나타나요. 자, 이거는 솔리드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예, 솔리드 가져가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전체가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정바로 예, 솔리드에 대한 퀵 메뉴들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윗면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윗면만 선택하고 싶다면 마우스 커서를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전체 솔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윗면에 가져가게 되면 자, 마우스 윗면만 솔리드의 윗면에 가져가게 되면 마우스가 위치한 윗면만 이렇게 녹색으로 강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보시면 볼까요? 자, 전체 솔리드가 선택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마우스로 선택한 솔리드의 위쪽 면만 이렇게 녹색으로 강조가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솔리드에 관련된 큐 메뉴는 사라지고 예, 큐 메뉴가 새롭게 나타나는데 예, 아까 이제까지 봤던 큐 메뉴들과 좀 다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큐 메뉴는 솔리드를 이루고 있는 면에 대한 예, 퀵 메뉴들이에요. 즉 솔리드의 면을 지금 선택한 면을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의 기능들이 예, 지금 이 퀵 메뉴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하셔서 예, 몇 번 클릭하게 되시면 선택
부분이 다 해제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만약에 솔리드의 이 지금 위쪽 면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일단 솔리드의 전체를 클릭하셔서 솔리드의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 자, 다시 마우스 커서를 위쪽 면에 가져가시면, 선택하고자 하는 면, 저는 윗면이었죠. 윗면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윗면만 강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전체의 솔리드를 이루고 있는 면 중에서 특정한 면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역시 다시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솔리드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들 있죠? 자, 이 모서리들 중에서 자, 위쪽 면에 오른쪽 모서리만 선택을 해볼게요. 역시 똑같아요. 일단 솔리드의 전체를 클릭하셔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가져간 부분의 모서리만 이렇게 강조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역시 솔리드 중에서 특정한 모서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뭐 나타나는 퀵 메뉴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자, 이렇게 선택한 모서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퀵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아셨죠?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퀵 메뉴 오른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됐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미를 좀 많이 둬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1, 2, 3대 디자인에 대해서 이를 공부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복잡한 거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좀 복잡한 걸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3D 모델링 프로그램, 즉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1, 2, 3D 모델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의미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왜 다른 강의에서는 막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을 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막 애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릴 거는 분명히, 분명히요.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 3D 디자인을 뭐 8시간 만에 마스터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까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것만 말씀드렸죠. 이렇게 면 선택하고 면 선택하고 선 선택하고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상당히 욕이네요. 자, 그렇기 위해서 몇 가지 도형을 더 그려볼까요? 자, 일단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됐죠? 그리고 자, 실린더 있죠? 실린더를 클릭하여서 실린더도 역시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프리미티브제 실린더를 클릭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시점을 바꾸지도 않고 기본 시점으로 막 뭐 대충 클릭해서 그리기 때문에 뭐 제가 그리는 위치와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그린 거니까 그냥 대충 따라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시점을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살짝 시점을 잠깐 줌아웃도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됐죠? 지금 뷰큐브에 보시면 프론트와 탑의 중간을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살짝 스크롤해서 돌려서 시점의 거리를 이 정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로 시점을 이동을 해서 화면의 중간에 맞춰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버튼을 드래그해서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죠. 이제 그려놓은
자, 3차원 솔리드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 드래그를 할 때 드래그의 방향이죠. 즉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요. 그쵸? 자, 이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영역이 달라져요. 아시겠나요? 자, 볼게요. 자, 시점을 살짝 바꾸고요. 먼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제가 일부러 자, 박스 형태의, 즉 윗면 위에서 봤을 때 각진 형태의 솔리드를 그렸고요. 또 하나는 위쪽에서 봤을 때 둥근 형태의 솔리드를 두 가지 종류를 그렸죠. 자, 볼게요. 먼저 박스 형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박스 형태나 일단 공통점부터 갈까요? 자, 박스 형태나 원통 형태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던,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드래그하던, 지금 드래그의 영역이 있죠?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사각형의 영역이 선택하려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전체가 다 덮고 있다고 한다면, 즉 드래그의 영역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려는 영역과 다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왼쪽에서 드래그를 하던 오른쪽에 드래그하던 드래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다 선택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드래그할 때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시점을 탑에서 좀 가깝게 하시고, 자,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단 드래그의 영역이 선택하려는 대상이 전체를 다 덮지 않게요. 자, 볼까요? 이쯤 마우스가 위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상태로 마우스를 쭉 이동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에서 가고, 자, 그리고 드래그의 영역이 선택하려는 대상은 전체가 이렇게 다 덮지 않았어요. 일부분만 이 상태로 덮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보세요. 보시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드래그의 범위가 지금 선택하려는 대상인 박스 두 개를 다 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선택이 됐죠?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화면에 둔 것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가볼게요. 마우스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역시 드래그의 범위가 선택하려는 대상의 전체를 이렇게 덮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 반 정도로만 덮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볼게요. 그럼 역시 전체를 다 덮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스가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자, 박스처럼 윗면의 형태가 각진 형태의 솔리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그쵸? 자, 두 개 다 선택이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그리고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자, 전체를 다 덮지 않다손 치더라도 일부만 드래그 범위 안에만 묶여 있으면 다 선택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자, 그려놓은 원통, 즉 윗면 형태가 이게 각지지 않고, 이 박스처럼 각지지 않고 이게 둥글둥글한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쭉 드래그 했을 때 역시 얘도 드래그의 범위가 전체를 다 덮지 않죠? 일부만 덮었을 때, 예, 덮게 한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떼볼게요. 자,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죠? 그쵸? 예,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자, 이번엔 반대로 가볼게요. 자,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데 왼쪽에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전체 다 덮지 않았죠? 일부만 덮었을 때 보시면, 예, 선택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할 때는, 자, 선택하려는 대상의 일부만 걸쳐져 있어도, 즉 마우스 드래그의 범위가 전체를 다 덮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일부만, 예, 드래그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예, 대상이 선택이 돼요. 그런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할 때는, 자, 대상의 일부만 걸쳐져 있으면 대상이 선택이 안 돼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이 해서 특정 부분만 다 선택을 한다고 하시면, 예, 드래그 범위 있죠? 드래그의 범위가 선택하려는 대상을 전체가 다 덮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거를
아시겠나요? 자, 아시겠죠? 자, 이거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볼까요? 이렇게 되게 복잡한 모양이 있다고 썼을 때, 자, 이 부분에서 특정한 영역만 선택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쵸? 보이시나요? 왼쪽에 전체 다 덮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한다면 이렇게요. 전체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개체들 중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요. 그렇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서 왼쪽에 들어갈 때 분명히 선택의 영역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능숙해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 오른쪽에서 왼쪽에 드래그, 그리고 전체가 덮을 때, 일부만 덮을 때 그 차이점은 1, 2, 3대 디자인을 사용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치면은 먼저 걸을 수 있어야겠죠. 걷기 위해서는 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저희는 항상 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복잡한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그래서 제가 1, 2, 3대 디자인을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아는 얘기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연습을 하시고 숙지를 꼭 해주세요. 기본적인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동영상 강의가 좀 많이 길어졌죠. 벌써 26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이번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 동영상 강의 시간에는 자, 공간 감각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